안녕하세요.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. 이번 영상도 제22년에 주식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들 중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에 와 있는 관심 종목 알려드려요. 조금이라도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올려드리니 좋게 봐주세요.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영상 및 좋아요 버튼 있죠?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과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려요. 네,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첫 번째 종목은 SP 시스템스고요.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좀 피드백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었고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1월 5일이죠. 이날 장 시작 전에 사랑 VVIP 회원님들께 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.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매수가 터치하고 나서 크게 하락하지 않고 1월 9일 22.1%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,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17.86%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그리고 이제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제가 요 부분에서도 여러 번 좀 피드백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었죠. 그 전에도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좀 소개를 좀 드렸었던 종목이었고, 다른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급등 이후에 길게 이제 기간 조정을 줬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.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 자리 돌파했을 때도 피드백을 좀 드렸었고,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도 제가 피드백을 드렸죠. 이렇게 저항이 되는 자리를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 좀 보여주는지 보시면 좋겠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.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좋은 흐름 좀 보여준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른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2026년 들어오면서 신고가 좀 패턴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좀 연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전고점 저항이 되는 자리를 다시 한번 좀 돌파를 좀 시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부분 전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지는지,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돌파 시도 이후에 거래량이 없이 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좀 슈팅이 나오면서 신고가 좀 패턴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. KNR 시스템이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여러 번 이제 피드백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었죠. 이 종목 같은 경우 작년 12월 24일에도 제가 일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었고, 그 전에는 이제 그 12월 8일로 제가 기억을 해요. 12월 8일에도 그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었는데, 그 다른 종목 그 로봇 관련주들은 좋은 흐름 보여줬다고 설명을 드렸죠. 요렇게 거래량이 없으면서 주가적으로 좀 조정을 준 이후에 요렇게 다시 한번 21선 돌파 시도하고 횡보하다가 좀 슈팅이 좀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. 그리고 이제 요런 비슷한 좀 패턴이 나온 종목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던 부분은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 여기서 거래량이 없이 기간 조정 그리고 주가 조정을 주고 요렇게 21선 돌파 이후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현대무백스처럼 다시 한번 KNR 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 좀 보여주는지 보시면 좋겠다고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.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좀 됐지만 원전 해체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.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원전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오늘 이제 나온 재료 같은 경우는요.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원전의 이제 수중로 해체 로봇 실증 사업에 참여했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이고요.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리드 그 로터리 그리고 이제 뭐 그 리니어 액추에이터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
추가적으로 이제 현대차의 자회사 미국의 글로벌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렸었죠. 다른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인 이제 아틀라스 관련주들이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았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죠.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 뭐 원전 로봇 관련주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 좀 보여준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이제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저항이 되는 자리로 갭으로 돌파를 했어요. 25.29까지 29%까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요런 자리에서 좀 나올 수 있는 패턴들 같은 경우는 요렇게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잘 지켜주다가 이렇게 좀 슈팅이 하루 이틀 좀 이렇게 지키다가 좀 슈팅이 나오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, 그게 아니라고 하면 거래량이 없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음봉으로 요 갭을 매꾸러 내려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좀 상승을 하러 가는 좀 패턴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참고 부탁드려요.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. RS 오토메이션이고요.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제가 정말 여러 번 피드백을 좀 드렸었죠. 제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좀 시청을 해주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분명히 기억하실 종목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여기서 관심 종목으로 공유하고 나서 설명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2025년 길게 다시 한번 좀 지우고 좀 해볼까요? 요렇게 급등 이후에 길게 기간 조정을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 여러 번 좀 돌파를 시도했던 자리 돌파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하면서 전고점 자리도 한 번 정도 좀 시도를 하러 가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.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비슷하게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,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다시 한번 추가 피드백을 좀 드렸죠. 다시 한번 전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맞고 좀 떨어지는지, 이제 속임수 패턴이 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지, 거래량이 없으면서 횡보하다가 좀 슈팅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겠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. 그리고 나서 살짝 꺾인 이후에 21선 부근에서 지지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7.6%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요 자리 계속적으로 좀 저항이 됐었던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런 부분들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. 요런 자리 잘 지켜주면서 3일선, 5일선 잘 타고 가면서 좋은 흐름 좀 보여줄 수 있는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로봇 관련주로도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고, 이제 세계 4대 로봇 기업인 일본의 이제 야스카와와 관계된 관계사인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 된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. 네.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.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. DIC고요. DIC 같은 경우도 앞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던 죄송합니다. 예, 설명을 드렸었던 로봇 관련주로 좀 최근에 정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준 종목이었고, 그리고 추가적으로 DRC 같은 경우는 어제 그리고 그제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현대차 그룹이 좋은 흐름 좀 보여주면서 자동차 전장 관련주로도 좀 수급이 좀 들어왔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. DIC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로봇 관련된 부분은 현대차의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관련돼 가지고 요 부분이죠.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핵심 관절 부품 감속기 공급을 논의 중이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됐기 때문에 논의 중이죠. 근데 논의 중에서 이제 부품을 공급하겠다라는 재료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DIC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전장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었어요. 감속기 부분 관련돼 가지고 테슬라의 기어미 샤프트 관련
부품을 좀 공급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이고요.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자회사인 데일 USA, 데일 USA가 현대차 그룹 그리고 G사, T사 등 30만 대 분량의 이제 뭐 전기차 감속기 부품 관련돼 가지고 현지 공급하는 데 이제 협의 중이란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장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좀 차트적으로 좀 보시면 2025년 그 10월 달부터 엄청나게 좀 급등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. 현재가 좀 고점 위치로 좀 보여지는데 21선 이탈하고 나서 거래량은 터지지 않음에도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좀 슈팅이 좀 기간 조정 어느 정도 줄 수 있겠지만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재료들이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 그 관련된 이제 그 로봇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 그 HD 현대 이제 로보틱스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겠죠.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재료가 좋은 재료가 좀 나오면서 부각이 좀 되는지 부각이 좀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 봐요. 그리고 요 부분 요렇게 박스권을 좀 치시고 여기 1 차 뭐 2 차까지 좀 빠질 수 있겠죠. 1 차, 2 차까지 좀 빠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1 차, 2차 빠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런 그 21선 이탈하고 나서 이렇게 좀 선을 좀 그어 보면 요게 21선이라고 좀 하고 제가 그리는 게 좀 주가예요. 요렇게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요렇게 좀 빠지는 척 했다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요렇게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패턴도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1 차에서 거래량이 없이 좀 횡보하다가 요렇게 좀 다시 한번 요렇게 좀 슈팅도 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설명드려 봐요. 네.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. LS고요. LS 같은 경우 뭐 그 블루칩이죠. 대형 그 우량주죠.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주식을 어느 정도 최근에 좀 그 집중적으로 좀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 대형주 이제 우량주들이 좀 그 소형주처럼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LS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요 자리 여러 차례 이제 돌파를 좀 시도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신고가 좀 패턴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하나죠. 뭐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뭐 하나 시스템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제 하나 관련주들이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줬죠. 뭐 하나 시스템, 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도 슬쩍 좀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 이제 오늘 그 하나가 좀 크게 부각이 된 부분은 뭐 인적 분할이지만 약 4천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좀 한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어요. 길게 놓고 보면 요 종목 같은 경우도 2025년 5월 말부터 길게 기간 조정을 줬었죠. 여러 차례 좀 돌파를 좀 시도했던 자리를 돌파 이후에 좋은 흐름 좀 보여줬기 때문에 LS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LS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있죠. 뭐 쪼개기 뭐 상장 논란이 좀 있긴 있는데 미국의 자회사 이제 에식스 솔루션 관련돼 가지고 상장 추진을 좀 하고 있죠. 뭐 이 작년 이제 그 7월 달에 그 예비 그 심사 청구를 좀 한 부분이에요.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에식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그 공개 매수를 할 때도 좀 크게 좀 그 뭐랄까요? 좀 주목을 좀 받았었어요. 요 부분이 이제 그 나스닥의 그 상장사를 이제 공개 매수 후에 상장 폐지하고 나서 100% 지분을 확보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좀 상장을 하는 부분이 뭐 쪼개기 상장이다 뭐다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장한다고 하면 당연히 LS 쪽으로 좋은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LS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분으로 좀 부담이 좀 갈 수도 있는 위치죠. 계속 저항을 맞고 좀 빠졌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런 자리 돌파해 줄 때 초입에 좀 매수하시고 요렇게 좀 밀린다고 하면 21선 부근 요런 자리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
설명을 드려 봐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도요. 예, 대형주고요.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요 자리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으면서 돌파를 좀 시도했던 자리고, 2026년 들어와서 다시 한번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.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뭐 한화, LS 이런 종목들, 대형주들이 이제 최근에 정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 이런 전고점 자리 돌파 시도하면서 좋은 흐름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요 자리가 이제 좀 저항을 맞았던 자리였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LS처럼 똑같이 좀 이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지금까지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 주는 남자 스티브 유였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